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2만 3천 가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용산과 은평, 성북 등의 착공 물량이 집중되면서 강북의 강남 못지않은 브랜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 입주권 거래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딴 고강도 대책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경쟁률은 상승하는 등 청약을 통한 새집 장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끝자락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책을 적용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정 비례율이 113%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올해 계획들 어떻게 좀 세우셨나요? 늦잠 자지 않기, 다이어트 성공하기, 또 나를 위한 시각 가지기 등 좀 다양한 계획들 좀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작은 계획들을 실행하시면서 올해를 또 힘차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언제든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638-3970번, 서울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출발하시죠. 네, 저희와 함께 오늘 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죠.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묵 소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병원년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라 그러죠. 달리는 적토마입니다. 향후 2026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적토마가 같이 빠르게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적토마 중에서도 가장 빠른 말은 아무래도 재개발 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재개발 시장, 이제 재개발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 세우신 만큼 또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와 문자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고민 하나씩 펼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상담 나누는 동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70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9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개포 4동 다세대 주택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개포 4동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할게요. 다세대 주택의 미래는 어떻게 저희가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개포 4동의 다세대 주택 미래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개포 4동 한번 가볼까요? 자, 개포 4동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개포 4동이라고 여기 국립국악고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개포 4동이 나오네요. 여기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 양재 2동이 있고 바로 옆에 또 이제 개포 4동이 있습니다. 개포 4동. 자, 우리 양재 2동은 여기가 바로 양재 2동이죠. 요 양재 2동은 굉장히 많은 우리 소유주분들이 재개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추진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양재 시민리수 근처 인근으로 해서 요
양재 이동이 언남고등학교를 끼고 있죠.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지역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여기 1구역이 모아타운으로 해서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주변에 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까지 해서 우리 여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개포 사동 주민들께서는 조금 더뎠습니다. 그 양재 이동이 먼저 움직였고 개포 사동도 그래도 보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에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제 추진하고 뭐 구역이 정해진다 뭐 이래버리니까 가격이 막 오르는 걸 보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둘 다 뭐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같은 위치입니다. 그죠? 같은 위치다 보니까 입지가 같다. 입지가 일단 동일합니다. 그죠? 이런 지역은 당연히 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재 사동 인근도 보면 이 노후도가 꽤 괜찮아요. 60%가 당연히 넘어갑니다. 60%가 넘어가면 뭐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재개발, 일반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60%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재개발이 있습니까? 바로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이 있죠.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나 둘 다 추진 가능한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우리 요 지금 길 인근으로 해서 여기 상가들이 많이 있죠. 상가들이 많이 있는 요 구역에 소유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안쪽으로 내가 구역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전망 아주 해가 쨍쨍하게 뜨고 우리가 지금 현재 105년 달리는 말이죠. 이 말이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포 사동을 지금 현재 요 개포 사동에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향후에 우리 옆에 보면 우리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도 있죠.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죠? 분담금을 조금 내면 이런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내가 하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말씀드렸죠. 해가 쨍쨍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개념은 좀 달라지시거든요.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되 내가 만약에 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시간을 두고 내가 향후에 시세 차익을 많이 올리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금액대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내가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향후 계속 보유하시라 전망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만약에 지금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괜찮지만 더 빨리 추진 가능한 지역도 함께 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22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전동 도심 복합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5년 재당첨 제한 여부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소장님, 저 이번에는 삼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심 복합 개발 지역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삼전동 굉장히 핫한 곳이죠. 이 삼전동 일대는 투자 시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삼전동 일대가 어떤 식의 개발로 진행이 되는지 또 향후에 미래 가치가 어떨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보면 이 잠실이죠. 잠실 본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실 본동이 송파구에 잠실 본동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삼전동이 있고 석촌동, 송파동, 그리고 방이동 이렇게 노후저층 주거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향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부동산 개발의 시장이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과 코엑스 요 인근으로 해서 요 지역이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삽을 떴죠. 크레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코엑스 바로 맞은편에 한전 부지 지금 현재 GBC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봉은사역에서 삼성역까지 여기가 이제 복합 환승센터 지하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노선들이 들어오는 지하 복합 개발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 산업이죠. 이 마이스 산업 업무지구가 지금 여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축이 향후에 이제 뭐 우리 서초나 압구정에 있던 이런 서초의 아파트 개발의 부동산 개발 축이 우리 삼성동하고 여기 잠실동 일대로 옮겨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영향을 받을 지역이 바로 이 잠실과 삼전동 일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잠실동 일대에 우리 리센츠부터 시작해서 엘리트라 그러죠. 엘리트와 잠실주공 5단지 등등의 가격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거의 한 40억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실이나 아니면 삼전동 일대가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0에서 50억대
버금가는 그런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지로서 아주 적합한 지역이고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 5개 이 동에서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삼전동이죠. 삼전동 상단 하단으로 해서 여기 상하가 바로 최초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했었죠. 모아타운. 자, 모아타운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재개발을 막 하고 싶은데 엄청 빨리 재개발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위치가 너무 좋고 개발이 되면 고가의 아파트가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좀 다만 반대들이 조금 있었죠. 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큰 상가라든지 아니면 통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나 여기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 아파트 한 채 받는데 차라리 내가 그냥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게 낫지 그 아파트 하나 받아서 뭐 하느냐.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이 조금 멈춰 지체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또 좋은 땅은 놔두지를 않죠. 이제 바로 도심복합이라는 개발 사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작년이죠. 2월 달에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자, 개발을 하면 용적률의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우리 그 재개발을 진행을 하면 항상 땅에는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자, 도심 복합 개발에 해당이 되면 준주거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준주거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500%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또 1.4배의 용적률에 또 혜택을 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700%까지도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신탁업자들하고 우리 신탁회사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그 도심복합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아마 요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 꽤나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예전에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때는 용도 지역 상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용적률의 250%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도심복합 개발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70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아파트를 250채밖에 못 짓던 지역이 바로 700채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지역으로 거듭난다.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반대가 조금 줄어들고 찬성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지역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 아니면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향후 전망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5년 재당첨 제한이라고 하는 요 녀석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관리 처분 인가가 날 때 투기과열지구의 한을 갖고 계셔서 5년 재당첨 제한자에 해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5년 재당첨 제한이 될 수 있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 그런 지역의 조합원이신 경우가 있으시겠죠. 아마 시청자분이 그 조합원이실 경우가 바로 해당이 된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도심복합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을 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재개발 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났다.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바로 여기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혹시나 또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분양 신청하기 전에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굉장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단칼에 정리해 드릴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전에도 여기에 5년 재당첨 때문에 한번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 5년 재당첨 제한은 말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 제가 요 글 관련해서 제가 강의도 한번 준비를 하고 오늘 또 만약에 시간이 되면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이 5년 재당첨 제한 강의까지 만약에 이게 못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의 구역만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게 두 개 다 투기 과열 지구여야 되고요. 투기 과열 지구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뭐 있습니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 둘 다 포함입니다. 내가 한 개를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처분 인가 날 때 첫 번째 구역이 투기 과열 지구예요. 그리고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역에 이 구역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5년 이내다라고 하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을, 이걸 엔드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자, 하지만 요거에 함정이 있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내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게 어떤 사업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삼전동이라고 하면 도심복합으로 간단 말이에요. 도심복합. 자, 민간 도심복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간 도심복합 개발이 바로 작년에 2월 달에 제정이 됐다고 했죠. 법이 다릅니다. 바로 민간 도심복합 개발에 관한 지원법입니다. 지원법.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만족을 하는데 두 번째가 민간 도심복합 개발에 의한 지원법에 의한 재개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둘 간에 칸막이가 딱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5년 재당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삼전동에 투자들을 하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셔도 된다. 아니면 내가 여기를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냥 쭉 보유하시면 두 개를 다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 방송에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한 번 더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전동 자체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호재들의 수혜를 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문의 주셨던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주셨어요.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봐야 되는데 투기과열 지구와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이냐인데 일단 투기과열 지구는 서울이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2번을 살펴본다면 삼전동은 민간 도심복합에 의한 재개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5년 재당첨 제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를 꼭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또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가락동 네, 상용 1차 아파트인데요. 네, 그거 이제 매매하고 싶은데 네. 지금 매매 시기가 적당한지 선생님 세금 관계도 하시나요? 세금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양도세가 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기 거주하지 않고 일본에 거주를 했거든요. 네, 근 7, 8, 10년간. 예, 그래서 이걸 지금 팔게 되면은 매매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시기적으로- 거주는 얼마나 하셨을까요? 거주 지금 이제 하려고 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고요. 아니 왔다 갔다는 조금씩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지금 결혼한 딸 집에 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1가구 2주택이 됩니까? 딸네 집에 얹혀 있으면은?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명의는 다른 거죠? 예, 명의는 내 이름으로 돼가 있고 네, 아파트는. 예. 근데 지금 거주하는 데를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딸네 집에 그냥 있어도 되는지 그거 좀 여쭤봐 주시고요. 네.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락 네. 쌍용 1차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 타이밍 일단 궁금하시고 세금적인 네. 부분에서 양도세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이제 1가구가 있으시니까 추가적으로 주택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따님 댁에 함께 거주하셔도 괜찮은지 이 부분 저희가 소장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락 쌍용 아파트 1차 아파트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몇 년? 지금 요거 이제 한 10년 정도 보유했습니다. 10년 정도요. 지금 네.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런 리모델링 것 사업을 같아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네. 지금 현재 매매가가 한 어느 정도 합니까? 20평대 갖고 계세요? 30평대 갖고 계세요? 39평대인가 8평이 같아. 30 몇 평대. 네, 30평대 갖고 계시고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0억 좀 넘어가죠? 네. 네네. 자, 매수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실 때 지금 2015년 정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 양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2010년 가까이 됐으니까 2010 몇 한 년도인가? 그때쯤 매수를 하시는 거고. 예. 자, 요거 매수하실 때 여기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럼 요건은 뭐냐면 2년 보유만 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요건을 그냥 그대로 준용을 하는 거거든요.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한 번도 거주는 안 하셨잖아요, 이 집에서. 예, 그것도 네, 안 그냥 했습니다. 계속 전세를 지금 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네.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받는다 이 요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없 그냥 2년 이상만 보유를 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예, 2017년도입니다. 네, 2017년. 네. 2017년이면 2017년 몇 월쯤이에요? 2010년 11월인가? 11월요? 11월 27일 같아요. 2017년 2017년 11월 15일. 11월 네. 15일. 11월 15일. 11월 15일 날 예, 매매했습니다. 샀습니다. 잔금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2017년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계약이 언제야? 네. 17일. 2017년. 등기가 등기한 게 언제야? 7년이고 왜냐하면 등기 우리가 이게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예. 네, 그때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정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만약에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면 예. 2년 보유가 아니고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2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요 주택 하나이신 거죠? 그때 계약할 당시에. 예, 하나입니다. 네. 하나일 때 내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아,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사님들 있죠? 예. 세무사님들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도를 하시더라도 예. 네, 10회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내가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2년을 한번 거주를 하시는 게 세금을 엄청 아끼는 거예요. 아, 예. 네, 그거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 이제 네. 매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근데 매매를 하기 전에 반드시 비과세 요건 채우세요. 그거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비과세 요건 요 10회까지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채우셔야 된다. 네. 그러면 일단 2년 거주하셔야 돼요. 네. 세입자 내보내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2년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따님 집에 거주하고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예.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2년 거주를 반드시 내 집에 들어가서 하셔야 된다. 아,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2년 지금 파는 것이 좋으냐, 2년 뒤에 파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 내가 지금 아주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자, 예. 2년 이후가 되잖아요. 네. 2년 이후가 되면 지금 만약에 20억이라고 하면 2년 뒤에는 이보다 더 높아져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 네. 자, 왜 그러냐? 이 지역 자체가 송파구입니다. 그죠? 예, 예. 송파구의 송파. 가락동이에요. 네. 가락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일 상급지는 최상급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급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아, 네. 네, 상급지에 속하는 지역은 가격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요. 내릴 때는 예. 적게 내립니다. 아, 네. 네, 거의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거기다가 여기는 리모델링이라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진행. 원래 한 2,0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그죠? 이 2,000세대가 거의 한 3,000세대 가까이로 이제 많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세대 수가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자, 요즘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들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어요. 예, 예. 당장 올해부터 신축 아파트가 아주 급감을 합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예.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대쯤 되면 여기가 아마 신축으로 거듭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네. 지역들의 신축 아파트가 없는데 얘가 신축으로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희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엄청나게 희소하죠. 예, 예. 그럼 사람들은 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아, 네,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2년 보유를 더 하셔가지고 2년 아, 거주하고 그리고 내가
그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깜빡하고 있었는데 브랜드 드는 생각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세금을 많이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어요? 예. 그러면 2년 거주 안 하더라도요. 우리 시청자님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상생 임대라 그래서 그때 네. 안 올리라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상생 임대인 주택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생 임대인 주택에 무조건 해당이 되실 거예요. 안 올렸다고 예, 하면. 그때 그랬습니다. 안 자, 올렸습니다. 그러면 2년 거주 이거 뭐 조정 대상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져도 돼요. 예.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합니다. 거주했는 걸로 쳐주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저거는 해외에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해외에 있었던 거는요. 이제 지금 들어와서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잖아요. 예.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없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저는 세무사는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 네,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도시계획 기술사이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하고는 꼭 한번 세금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네. 자, 그런데 제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신다라는 네. 거. 두 번째, 그래도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매매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막 돈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예. 천천히 보셔가지고 매도하셔도 늦지 않다.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예.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매도를 하세요.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는 뭘 하나 사야지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투자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네. 팔고 나서 그냥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다 그러면 그거 현금 녹는 거거든요. 네. 시청자님이 앞으로 아직도 한참 그 이제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더 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고 내가 어딘가에 뭐 거주할 집을 마련하시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가지고 재개발이나 또 다른 재건축이나 제2의 또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예, 자, 예, 그런 지역을 감사합니다. 찾아드리는 것은 예. 어디서 찾아줍니까? 바로 이 부동산 경제 팍스 TV, 예, 그렇죠. 팍스 TV를 그렇게 보시면 하려고. 그런 해답을 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비과세 요건 만족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 더 세무 상담을 하시고요. 예. 자, 가락상용 1차 아파트는 아주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매도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생 임대인 주택에 해당이 되신다면 비과세 요건도 해당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또 세무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 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또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쪽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신 후에 투자처나 또는 내 집 마련 필요하시다면요. 다시 한번 저에게 상담 요청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768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구의역 2번 출구 위쪽 이제 구의동 다세대 주택을 1억 원대로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 재개발 가능성과 미래 가치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하셨으면 투자하기 전에도 궁금하신 부분이겠지만 투자하면 더 궁금하겠죠. 앞으로의 가능성과 미래 가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의역 2번 출구 쪽에 이미 1억대로 투자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1억대 투자 완료입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하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투자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안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하시기 전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투자 지역을 찾을 때 그때 상담을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1억 원대로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1억 원대 투자 구의동에 1억 원대 투자 잘 없죠. 지금 요즘에는 어느 지역들이나 뭐 다세대 주택 빌라들이죠. 빌라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웬만한 지역들은 가면 다 2억 원, 3억 원 1억 요즘에는 1억이 진짜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억이 그래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강변도 투자할 수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1억이면 아주 소액이 되어버려 가지고 좀 중급지 더 찾기가 힘들고 거의 뭐 하급지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지금 예를 든다면 중랑구 쪽 간다 하더라도 1억 5천, 2억 막 이렇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이 다 이제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거나 막 이렇기 때문에 하급지를 하더라도 굉장한 이제 투자금이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의동 딱 예를
딱 듣기만 하더라도 구이동은 좀 상급지죠, 그죠? 위치가 좀 좋습니다. 자, 그런데 1억대 투자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한 투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래도 이 지역이 만약에 요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구의역이란 말입니다. 구의역. 자, 구의역 2번 출구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해요. 자, 이 위쪽이겠죠? 자, 위쪽인데,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보면 지금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재개발 사업이 있죠. 역세권 활성화,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이런 역세권 지역으로 많이 차주들 가세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주고 용적률은 막 400%, 500% 준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아서 분담금 적게 들어가고 그 지역이 또 좋은 지역이면 시의 차익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많이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그 역 주변으로 해서 바로 첫 번째 블럭 있죠. 이 첫 번째 블럭, 이런 블럭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신 그 문의 내용이 일단 구역 2번 쪽 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번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번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바로 앞에 상가들이 많은 요 블럭에 있다라고 하면 투자는 잘하신 건 아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더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만약에 내가 다세대 주택에 1억대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이 일단 좀 축소를 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가 광진구입니다. 그죠? 광진구인데 이 자양동, 여기가 이제 성수동이고요. 자양동 일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자양동 일대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뭐 1억대 투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자양 4동만 하더라도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5억 정도 들어가고, 여기 뭐 자양 2동, 뭐 자양 3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할 수가 없고, 자양 2동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역이 지정된 곳이나 아니면 모아타운 막 동에서 걷고 있는 곳들 보통 보면 한 7, 8억 정도 들어가요. 7, 8억. 투자금만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빌라들은 물건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9억대, 뭐 10억대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미 기차가 떠나간 곳입니다. 버스가 이미 떠나갔다 그러죠. 달리는 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 구이동이, 구일동일 때 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근대가 바로 있고, 또 옆에 화양동도 좋고, 또 바로 이 한강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또 바로 송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압구정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되면 바로 당장 광림구청 앞에 있는 우리 주성복합 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거의 뭐 30억대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25억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한 20억대 이상 30억대로 가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역은 입지는 잘 선정을 하셨어요. 특히나 이제 1억대로 투자를 하셨다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확률이 높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의역 2번 출구 앞에 여기 첫 번째 블럭, 이런 지역들은 상가가 많다 이러면 일단 재책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따져보셔야 될 게, 이제 지구 단위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뭐 지구 단위 구역까지는 보지는 못하겠고요. 없다는 가정하에 여기는 뭐 있건 없건 간에 상가가 많은 요 첫 번째 블럭은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여기 상가 많은 부분들 있죠. 이런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시고 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걸 권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 지역은 바로 노후도가 뭐 거의 뭐 신속통합기에 일반 민간 재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 60% 이상이면 재개발 진행할 수 있죠. 여기는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70% 가까이 된다. 그러면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재개발이 진행될 수가 있는 지역이고, 만약에 재개발로 안 가겠다, 우리는 좀 더 빠른 사업을 원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속통합기에 뭐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좀 더 빨리 아파트가 되는 걸 원해라고 하면 모아타운으로 할 수 있죠. 모아타운. 자, 그런 지역이 있어요. 모아타운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신속통합으로는 못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모아타운이 무산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재개발을 다시 진행을 하기에는 보통 한 7, 8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속통합의 노후도를 갖고 있는 지역들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나 얼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성을 따졌을 때 물론 신속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아타운이라도 사업성이 더 기간이 되게 단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아주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 뭐 10년, 20년 걸려가지고 재개발이 될 때 나는 7, 8년 만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그 아파트 많이 뛰었을 때 내가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제2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남들 한 번 할 때 나는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모아타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신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둘 다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 안에 들어오는 블럭 안에 들어오는 1억대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데를 잘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때 한번 연락을 주셔서
꼼꼼한 상담을 받으시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선택 하신 것 같네요. 일단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중에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투자는 잘하셨지만 혹시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를 하고 상담하시기보다는요. 그래도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고 건너시는 게 좋겠죠. 투자하시기 전에 한번 상담 나눠보시고 투자 결정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주신 분 또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9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현금 4억과 대출 3억으로 7억 원대 창동 3단지 아파트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번에 창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뭐 재개발 많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아파트 보고 계신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야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보유자금 현재 4억에 대출 한 3억 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창동이라고 하죠. 도봉구에 있는 창동의 창동주공 3단지 아파트를 보셨습니다. 자, 요 창동주공 3단지 아파트.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창동주공 3단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7억대의 이제 아파트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창동주공 3단지라도 25평, 24평 뭐 이 정도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축소를 하면 우리가 참 그 안타깝죠. 일단 서울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찐서울, 찐서울이라고 그러죠. 그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보면 이제 뭐 여기 안에 마포구에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강남은 뭐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다 투자하기에 좋은 아파트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내가 살고는 당연히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 자체만 하더라도 15억을 찍어버렸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다들 이제 좀 외곽으로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뭐 은평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도 이제 행정 권역상 이제 서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도봉구라도 이제 또 도봉구 인근으로 창동역 주변 인근으로 또 개발 계획도 많이 잡혀 있고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좀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상급지라고 하면 중이 될 것이고 중급지가 될 것이고 좀 하급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랐다가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또 규제 지역으로 또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규제 지역으로 또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규제 지역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다시 또 규제가 또 풀려버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 집 마련, 실거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금 4억에 내가 3억 정도를 가지고 대출을 이제 보태가지고 내가 7억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창동주공 3단지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네, 괜찮은 아파트예요. 일단 뭐 예전에 뭐 한 3, 4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속이 쓰리시겠지만 지금 이제 내가 실거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거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현재 저렴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향후에 올라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동주공 3단지도 만약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린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바로 옆에 상계주공 7단지 있잖아요. 여기도 뭐 한 9억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7억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직접 한번 실거주를 하시니까 임장을 가보시고 내가 살 만한 아파트가 어디가 더 좋을지 판단을 해보시고 왜냐 여기는 뭐 노원역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역세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심복합 노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이 일대는 용적률의 혜택을 좀 많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최초에 말씀을 하셨죠. 이제 우리 상계동의 상계 1구역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 보증계수 적용해가지고 용적률의 상향 혜택을 받아서 사업성이 더 좋아지도록 만든 재개발 형태, 사업성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서 뭐 환급까지 받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용적률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노원주공 7단지로 가시는 것도 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다가 제가 또 여기서만 멈추면 제가 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저는 항상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좀 찍어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생각을 좀 바꿔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즘에는 이제 재개발들 우리 어차피 아파트로 7억대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노원구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중랑구 이쪽 아니면 뭐 금천구 이런 우리가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를 때도 다른 지역도 먼저 오르고 나면 나중에 조금 오르는 거고 떨어질 때 또 남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서울 중심지보다 더 빨리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침이 좀 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고생이 좀 심하십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좀 느끼시고요. 자,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개발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에 좀 투자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라리 어차피 나중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 고가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고가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조금 내가 좀 힘들더라도 빌라에서 조금 거주를 하면서 그래도 그 빌라가 컨디션이 나쁘면 좀 힘들겠지만 컨디션이 좋은 요즘 신축들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아파트 못지않아요. 그런 3룸 빌라가 있다고 하면 한 7억대 뭐 다른 상계동 아니면 뭐 창동 뭐 이런 데에 7억대 아파트 들어가는 거 비슷한 그런 집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빌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빌라들. 자, 그런 빌라들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뭐 한 6억에서 7억 선 되는 요즘 빌라들 3룸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빌라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또 주거 환경이 자체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주거 환경까지 좋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 아까 그 우리 잠실 뭐 삼전동 이런 데 투자하신다, 뭐 투자하셨다,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자, 잠실동 일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3룸이 만약에 뭐 한 7억대 있다고 하면 대출 보태가지고 내가 여기에 거주하시다가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중심지잖아요. 바로 아파트 가격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40억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몸택하고 있으면 되죠. 그죠? 몸택하고 있다가 재개발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향후에 뭐 한 10년, 20년 뒤에 아주 좋은 핵심 지역에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합원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강동구로 조금 주목을 하셔가지고 강동구에 보시면 우리 뭐 고덕동이라든지 여기 고덕동 그리고 여기 명일동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고덕동, 명일동 둘 다 좋습니다. 이 고덕동, 명일동에 여기 지금 택지개발지구거든요. 택지개발지구인데 단독주택 부지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고덕동과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해놨는 곳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명일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재개발 가능한 지역. 근데 제가 택지 개발되는 곳이라고 했죠. 택지 개발되는 곳들은 신도시거든요. 이 신도시들은 바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평지고 녹지가 많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기반 시설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 우리 뭐 창동이나 아니면 뭐 노원구나 이런 쪽도 지금 학군이 잘 형성이 돼 있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상계동이 개발이 될 때 그때 당시에 이 고덕지구도 개발이 됐는 거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초, 뭐 80년대 후반, 요때 이제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다 들어왔는 집들이기 때문에 30년 됐는데 이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축들도 지어진다는 거죠. 신축들 지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동의율을 올려가지고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3룸 빌라가 보통 보면 한 6억대에서 한 7억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아파트 뭐 여기 지금 고덕 그라시움이 얼마입니까? 26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파트로 바뀌면 다 26억대, 30억대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라리 상계, 뭐 창동 주공 3단지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봤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죠? 오르는 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서울이 다 올라줘야지 마지막에 오르는데. 근데 여기는 중심지기 때문에 미리 오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 6, 7억 정도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재개발 진행하겠죠. 그럼 분담금 얼마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분담금 들여가지고 아파트 지으니까 얼마입니까? 30억. 되는 아파트로 이렇게 내가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신혼집 구한다고 아파트 막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이게 뭐지 싶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돈을 벌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몸테크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꼭 한번 세미나에 집 마련하시기 전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내용 한번 설명드려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동주공 3단지 좋습니다. 좋고 옆에 있는 그 우리 상계주공 7단지도 좋다. 근데 두 군데 실거주 하시려면 두 군데 다 인정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되 조금 한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재개발해서 몸테크에서 돈을 많이 벌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보고 계시는 창동 3단지도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함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임장 나가보신 다음에 결정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시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말씀 주신 게 요즘 굉장히 핫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재개발인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고덕동 말씀을 주셨거든요. 괜찮은 빌라를 이제 같은 시세에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아무래도 신혼부부시다 보니까 미래 생각도 많으시고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다가 마음이 쓰셔서 더 구체적인 전략 필요하시다면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세미나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자리인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이제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자리가 다 찼고요.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1시에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1시. 저희 차은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하니까 꼭 찾아주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 투자도 좋습니다. 실거주로 내가 투자를 하기도 좋은데 이제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소액으로 이렇게 아파트 실거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서울의 중심지에는 들어오시기가 힘듭니다. 외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좀 오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적게 오르거든요.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내가 재개발에 목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재개발 쪽으로 무조건 한번 실거주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아니면 내가 거주는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거주를 하시고 차라리 그 시야를 내가 이제 자금이 모이면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재개발 지역에다 투자를 해놓으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한 10년 뒤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 서울이 재개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말은 재개발 말입니다. 이 재개발 말에 올라타셔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많이 드립니다. 이 강의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좋은 투자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 재개발의 한 해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재개발 투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부동산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짧게 한번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서서 또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재개발 투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은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아파트는 매매를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아무래도 이 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다 보니까 이 투기 과열지구의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만약에 내가 매도 계획을 뭐 몇 년 뒤로 잡아놨는데 이때 만약에 매도하지 못한다면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에 우리가 관리 처분인가 있죠. 관리 처분인가입니다. 처분 인가가 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이 그걸 매수를 하는 사람이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빠릅니다. 바로 조합이 인가가 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매매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투자하는 게 또 우리 소규모 정비 사업이죠. 소규모 정비 사업이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도 마찬가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양도가 안 됩니다. 자, 단 할 수 있는 범위를 또 늘려놨죠. 그 뭐냐? 10년을 거주를 하고요. 10년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고 그 중에서 5년을 거주를 하면 요거는 또 매매가 가능해요. 자, 소규모 모아타운은 다릅니다. 소규모 모아타운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5년 보유를 하고요. 3년만 거주를 하면 이때는 우리가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시청자부 사연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한번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여러분들 저희 전화, 문자 생방송 중에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오프라인 자리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70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